여러분, 식품공전 어떻게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셨을까요? 네. 처음이어서 낯설고 좀 어렵다고 느끼기도 하겠지만, 네. 반복과 연습만큼 훌륭한 학습 도구는 없죠. 네. 앞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이해해 가면서 우리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이번 3교시부터는 HPLC를 이용한 카페인 함량 정량 분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카페인 추출 원리쯤은 알고 넘어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HPLC를 이용한 카페인 함량 정량 분석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어떤 실험이든 식품 공전에 의거해서 실험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본 PPT는 지금 그 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내용 제가 간추려서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PLC를 이용한 카페인 함량 정량 분석의 원리는 시료 중에 있는 여기 보이시나요? 많네요. 두통약, 감기약에도 카페인 성분이 다 있고요. 아이스크림 속에도 있고 녹차 아이스크림 속에도 있고요. 케이크, 껌, 커피맛 껌, 초콜릿, 자양강장제, 콜라류, 커피, 아주 여러 군데에 카페인 성분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모든 식품 중에 있는 카페인을 물로 추출할 거예요. 카페인은 물에 충분히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도 물로 내려 먹고요. 대부분이 다 물에 녹는 수용성 성분이죠. 그래서 물로 추출해서 이 추출한 카페인 시험 용액을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자외부 흡광 광도 검출기를 통해서 HPLC 쉽게 말하면 HPLC 이게 더 어렵나요? 네. 앞으로는 이게 더 쉬워질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HPLC UV 디텍터. HPLC UV 디텍터를 통해서 카페인의 최대 흡수 파장인 280나노미터에서 정성민 적량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네, 엄청 간단하죠. 정말 HPLC로 하는 실험 중에는 거의 아마 탑으로 최고로 간단한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한 포당 12g이고요. 동서식품에서 나오는 현미녹차 얘는 한 포당 1.5g이에요. 이 샘플들을 물에 녹여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갑 손의 주인공도 저고요. 날렵한 턱라인의 주인공도 저네요. 네. 자, 카페인 함량 정량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식품 공전 한번 훑어보시고 가실게요. 먼저 필요한 장비 및 장치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HPLC예요. 네. 우리의 최대 주제는 HPLC입니다. HPLC고요. 분석하기 전에 HPLC 같은 경우는 전처리가 간단한 거에 반해서 꼭 카트리지나 여과지 등을 이용해서 여과를 합니다. 그래서 역산기 카트리지를 통해서 카페인만 최대한 뽑아내도록 노력할 거고요. 카트리지 또는 이와 동등한 것 C18 500mg 써있죠. 네.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는데 여기 보세요. 사용 전에 메탄올 5ml 및 물 5ml를 차례로 흘려보낸 후 사용한다 나와 있습니다. 이 역산기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물에 녹아있는 카페인을 이 역산기 카트리지가 꽉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믹스커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다른 혼합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혼합물들이 그대로 HPLC 컬럼 안으로 들어가면 분리가 잘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트리지를 통해서 나머지 카페인 말고 다른 불필요한 물질들은 최대한 내보내주고요. 이 카트리지가 카페인 성분만 꽉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이 카페인 성분만 다시 이렇게 뱉어낸다고 할까요? 그래서 카페인 성분만 모아서 샘플을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얘 카트리지가 카페인만 쫙 뽑아내게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요한 시액 및 시약이에요. 네. 카페인 표준품 필요하고요.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이게 우리 실험실에 있는 카페인 표준품이에요. 그 다음에 시약은 메탄올, 초산 필요하고요. 이동상 용매는 메탄올, 초산, 물 20대 1대 79 이렇게 사용할 건데요. 우리는 컬럼이 아주 좋아가지고 초산 같은 경우는 이동상의 pH를 조절하기 위해서 넣는 건데 오늘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넣지 않아도 카페인 피크가 예쁘고 빠르게 잘 나오기 때문에 초산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탄올, 물만. 그러면 초산을 뺐기 때문에 물만 80, 20대 80 비율로 이동상 용매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등 용매 모드겠죠. 분석하는 동안 요 조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페인 표준 용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1000ppm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1000ppm. 1000ppm 단위 혹시 아시는 분? 수학과 과학과 영어가 섞어져 나오시면 우리 친구들이 정말 점점 눈이 풀리고 점점 잠이 쏟아지고 점점 연필을 놓게 되지요. 절대 포기하지 않게 만들 겁니다. 여러 번 최대한 반복하고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0ppm은 1000mg per 리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용액 1리터 속에 카페인이 물 1리터 속에 토탈 용액 1리터 속에 카페인이 1000mg이 녹아있는 거를 1000ppm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ppm과 헷갈리니까 지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ppm과 미리그램 퍼 리터가 결국은 같은 말이다 입니다. ppm은 미리그램 퍼 리터, ppm은 미리그램 퍼 리터, ppm은 미리그램 퍼 리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리터는 1000ml가 된다는 거 10의 3승 정도는 알고 계시죠? 1리터는 1000ml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카페인 표준품 0.1g 즉 100mg입니다. 아이고 터치펜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노트북에도 터치가 됐으면 좋겠어. 카페인 표준품 100mg을 정밀히 달아서 물에 녹여 100ml로 한 액을 표준 원액으로 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요거를 식으로 써보면 100mg per 100ml죠. 요거를 ppm 단위에 맞춰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00ml를 1000ml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10 해야 1000ml가 되겠죠. 분모에 곱해줬으면 분자에도 마찬가지로 곱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단위로 ppm 단위로 바꿔 쓰시게 되면 결국에 얘는 1000mg per 분자에도 곱하기 10 분모에도 곱하기 10 해서 1000mg per 1000ml 곧 1000mg per 리터가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1000ppm짜리 표준 원액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카페인 표준 용액은
카페인 표준품 0.1g을 정밀하게 달아서 물에 녹여 100ml로 한다. 요것이 카페인 표준 원액입니다. 1000ppm짜리. 네, 이해 가시나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0.1g은 100mg이고요. 100mg을 100ml에 녹였습니다. 네. 얘를 ppm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분자를 1000ml로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죄송해요. 분모를 1000ml로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분모에도 곱하기 10, 분자에도 곱하기 10 해주셔야 하고요. 그람도 미리그램으로 바꿔줬습니다. 양쪽에 분모 분자에 곱하기 10씩 해줘서 결국 100mg per 100ml는 1000mg per 1000ml 같고요. 1000mg per 1000ml는 1000mg per 1L와 같습니다. 얘를 ppm 단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1000ppm이죠. 그래서 표준원액 1000ppm짜리를 만들 겁니다. 얘를 가지고 1000ppm짜리 표준 원액을 가지고 물로 희석해서 1에서 100 마이크로그램 per 밀리리터가 되도록 한 액을 검량선용 표준용액으로 한다라고 공전에 나와 있어요. 우린 여태까지 선생님 밀리그램 per 리터 ppm 단위로 썼는데 이건 뭔가요? 단위 환산 해보시면 돼요. 네. 얘를 미리그램, 얘를 리터로 바꾸시려면 네, 지우고 가겠습니다. 네. 얘를 이제 물로 희석해서 얘를 ppm 단위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미리그램, 마이크로그램을 미리그램으로 바꾸시려면 곱하기 얘도 1000 하시면 결국에는 1000 마이크로그램은 1 미리그램입니다. 또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00ml는 단위에 대한 개념 알고 계셔야 합니다. 1리터입니다. 그래서 얘를 미리그램으로 바꿔주고 얘를 리터로 바꿔주셔야 ppm이 되는데요. 그죠? 미리그램 리터로 바꿔주셔야 이 단위가 ppm, 우리 표준 원액과 같은 농도의 단위로 만들어 주셔야 네, 희석했을 때도 이거구나 하고 아실 수 있죠. 아이고. 네, 요렇게 미리그램 per 리터가 ppm이구나 하고 표준 원액과 단위를 맞춰주셔야 희석해야 하는 의미도 확실해집니다. 요거를 ppm 단위로 바꿔보시면 자 여기도 곱하기 1000 마이크로그램 밀리리터도 곱하기 1000 하셔야 1리터 1mg이 됩니다. 그럼 분모 분자에 똑같이 1000씩 곱하니까 요 앞에 숫자는 그대로겠죠. 분모 분자 1000, 1000 없어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표준 원액을 물로 희석하여 1에서 100 ppm이 되도록 한 액을 검량선의 표준용액으로 한다라는 말입니다. 네. 공전상에는 그래서 1에서 100 ppm 사이에 네, 한 액을 만들어서 검량선용 표준용액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100으로 해봤더니 검량선 밖으로 벗어나는 샘플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네, 조금 바꿔서 1에서 200ppm 사이에 표준용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용액은 최소한 3가지 이상 만들어야 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이에 있는 50ppm, 100ppm, 그 다음에 200ppm 짜리 표준용액 3가지를 만들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할게요.
1000ppm짜리 표준 원액 하나 만드시고 얘를 희석해서 50ppm, 100ppm, 200ppm짜리 표준 용액 3가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용액 만드시고 나면 이제 시험 용액 조제에 들어갈 건데요. 먼저 카페인을 온탕으로 희석해서 시료가 균질화되도록 또 물에 카페인이 녹아들도록 해주시고요. 이걸 가지고 카트리지에 통과시킨 다음에 카트리지가 꽉 붙들고 있는 카페인 성분을 이동상 용액 15ml로 다시 뽑아내고 나서 얘를 시험 용액으로 하겠습니다. 시험 용액으로 한다는 말은 요 용출시킨 액을 가지고 기기 분석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 시험 용액의 조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로 분석을 할 건데요. 검출기는 UV 디텍터, UV 포토메트릭 디텍터를 사용할 거고요. 검출기 파장은 카페인 최대 흡수 파장인 280 나노미터에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럼은 캅셀팩 C18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요. C18 고정상으로 충전된 컬럼, 직경이 컬럼 내부 직경이 4.6mm고요. 컬럼 길이가 250mm, 그리고 컬럼 안에 파티클 사이즈죠. 충진물 사이즈가 5마이크로미터인 것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한다고 공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컬럼은 우리 화학분석실에 굉장히 많고요. 이 컬럼으로 오늘 분석을 할 거고요. 이동상은 메탄올, 초산, 물을 사용하는데 우리 오늘 초산 뺄 겁니다. 그래서 물만 80, 메탄올은 20%입니다.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이동상 유량은 1.0ml/min 속도로 흘려줄 거고요. 각 샘플당 주입량은 10마이크로리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계산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정성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 용액 및 표준 용액을 앞에 조건에 따라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하고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는 어느 측정 조건에서도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어느 측정 조건에서도 표준 용액과 시험 용액의 머무름 시간이 일치하여야 한다. 보이시나요? 머무름 시간이 결국 정성시험에 확인될 수 있는 표본, 정성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측정 조건에서도 표준 용액과 시험 용액의 머무름 시간이 일치하여야 정성시험, 카페인이 나왔다고, 카페인이 이 시험 용액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정량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 용액 및 표준 용액을 앞에 조건에 따라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하고 얻어진 피크의 높이 또는 면적, 얘가 정량 시험의 기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량 시험에서는 높이 또는 면적으로 검체 중에 카페인 함량을 산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량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피크의 높이 또는 면적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비에서 검량선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그려가지고 용액 중에 카페인 농도, 맥심 커피 속에 우리가 전처리한 시험 용액 중에 있는 카페인의 농도 값을 알 수 있습니다. 밀리그램 퍼 리터 보이시죠? ppm 단위로 카페인의 농도를 구할 거고요. 여기에 시험 용액의 전량, 시험 용액을 전체 볼륨을 얼만큼으로 했는지를 곱하고 검체 채취량으로 나눠준 다음에 희석 배수를 곱할 겁니다. 여기 1000ml로 나눠준 이유는 결과 시험 용액 중에 카페인 농도의 그 ppm 단위 분모가 리터인데요. 시험 용액의 단위는 밀리리터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밀리리터를 리터로 단위 환산을 시켜주기 위해서 1리터는 1000ml다. 분자와 분모에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렇게 단위가 약분이 되죠. 네, 그러면 결과가 미리그램 퍼 그램, 여기 카페인의 함량 미리그램 퍼 그램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커피 스틱 한 포에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의 분모 12g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12, 여기 검체 채취량 12g은 나중에 쓰긴 쓰되 네, 결과값 숫자 계산하실 때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카페인 함량은 커피 스틱 전체 12g 한 포 중에 카페인이 몇 미리그램 들어있는지 결과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계산 부분은 나중에 실험 다 끝나고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앞에서 시험 용액의 조제, 전처리하는 부분들은 확인을 했고요. HPLC를 어떻게 구동하는지 이 부분은 반복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 반복되는 부분들 설명 한번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 시험 용액의 조제, 전처리가 끝나고 나면 기기 분석에 들어갈 건데요. 기기 분석을 할 때는 모두 매번 거의 절차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장치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 뭐 이동상이나 컬럼 등 장치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할 거고요. 장치 준비가 제대로 된 다음에 안정화를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안정화가 다 되고 나면 네, 분석 조건 설정을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HPLC를 구동시킬 때 첫 번째로는 장치 준비를 먼저 할 거예요. 이동상이라든지 컬럼이라든지 디텍터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맞춰준 다음에 분석 조건 설정을 두 번째로 분석 조건 설정을 하실 건데요. 분석 조건 설정들은 이렇게 공전상에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죠. 네, 이런 분석 조건을 설정한 다음에 컬럼을 끼우고 안정화를 시킬 겁니다. 안정화를 시키는 동안 분석 리스트, 우리 오늘은 맥신 커피 3개 할 거고요. 네, 3반복, 그 다음에 녹차 3반복 할 거고요. 표준 용액도 찍어줘야겠죠. 표준 용액 3가지. 네, 하면 토탈 9개죠? 9개에 대한 분석 리스트 작성해 준 다음에 분석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석 결과 계산이 들어갑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장치 준비. 두 번째는 분석 조건 설정, 세 번째는 분석을 시작하기 위해서 분석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가지고 분석 결과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절차가 있다는 거 네, 잊지 말아주시고 각 단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한번 다시 보실게요. 네, 첫 번째는 장치 준비였죠. 장치 준비하실 때는 항상 제일 먼저 이동상 장착하시고 그 다음에 장비를 켜게 됩니다. 장비를 켜고 나면 이동상이 바뀌거나 우리가 그 전에 분석했던 성분하고 오늘 분석하는 성분하고 달라서 이동상이 바뀌거나 그랬을 때는 네, 퍼지를 시켜줍니다. 퍼지가 뭐냐면 우리 HPLC 장비 전체 안에 이동상 용액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동상을 바꿔 끼워주면 그 바뀐 이동상 용액으로 장비 전체 안을 컨디셔닝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디셔닝 시켜주기 위해서 한번 이동상을 바꿔 끼우고 나서 라인 전체를 새로운 이동상으로 갈아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지가 끝나면 PC를 켜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컬럼 쓰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분석 메소드 작성, 분석 방법 작성하는 건데요. 분석 방법 조건에는 유소, 그 다음에 분석 전체 시간, 분석 모드, 아이소크리틱 모드로 할 건지, 네, 그레디언트 모드로 할 건지, 한국말로 하면 등 용매 모드로 할 건지, 용매 변화 모드로 할 건지 설정을 해야 되고요. 펌프 압력도, 네, 펌프 최대 압력, 그 다음에 각 펌프, A 펌프, B 펌프의 유속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디텍터의 파장 조건, 아까 우리 카페인은 280이었죠. 네, 280나노미터였고요. 컬럼 5분의 온도는 보통 대부분이 40도씨로 사용합니다. 네,
40도씨가 아니면 30도씨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카페인 같은 경우는 40도씨에서 분석하실 거고요. 네, 이렇게 각각에 대한 분석 조건들을 다 설정해 준 다음에 컬럼을 장착해 주시고 안정화 30분 정도 우리 크로마토그래피 상에 베이스라인이 이렇게 반듯하게 나올 수 있도록 안정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치 파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석 리스트예요. 세 번째는 분석 리스트 작성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샘플을 분석할 건지, 그리고 그 샘플이 트레이 몇 번에 꽂혀 있는지, 트레이는 몇 번 트레이를 사용할 건지, 네, 짝꿍을 맞춰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 네임을 먼저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맥심 1번은 몇 번 바이올에 넣는지, 그 다음에 몇 번 트레이에 넣는지를 입력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 그 샘플에 대한 분석 방법은 이렇게 컬럼 요 앞에서 짰던 분석 메소드를 여기다가 대입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페인 분석 방법 짰던 거를 여기 배치 파일에서 대입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 네, 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뭐 분석 결국 나온 피크 면적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어디다 무슨 이름으로 저장할 건지 파일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각 샘플마다 주입량 아까 공전상에 10 마이크로리터 나와 있었죠. 주입량 입력해주면 네, 분석 리스트 작성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완료하고 안정화까지 끝나서 베이스라인이 아주 반듯하게 나온다 싶을 때 분석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따가 직접 분석할 때 다시 한번 천천히 또 설명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런 절차로 기기 분석이 진행되는구나. 네, 처음에 먼저 장치 준비하고 분석 메소드 짜고 안정화 시켜주고 배치 파일 짜고 분석이 시작되는구나 까지는 이해해 주세요. 알고 계셔 주세요. 네. 전체 세세한 부분은 정확히 지금은 모르시더라도 네, 장치 준비하고 분석 메소드 짜고 분석 리스트 작성하고 네, 영어로 HPLC 장치 준비하고 어나리시스 메소드 짜고 배치 파일 짜고는 순서를 알아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드디어 분석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가 이제 예쁜 피크로 나올 건데요. 그 피크에 대한 피크 면적의 적분, 그리고 시험 용액의 시험 용액 같은 경우는 표준 용액이 아니고 우리가 전처리한 샘플의 시험 용액이기 때문에 표준 용액처럼 피크가 이렇게 예쁘게 카페인 피크만 나오지 않고요. 시험 용액 같은 경우는 피크가 이렇게 막 뭐 붙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나오면 아주 잘 분리가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거나 또 조금 피크가 바로 붙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은 자, 요만큼만 잘라서 카페인 피크라고 확인되는 부분 여기 면적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계산은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이 면적을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게 네, 적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피크에 대한 피크 면적을 구해야 하고요. 데이터 결과가 나오면 이 면적을 가지고 네, 표준 용액의 검량선을 작성합니다. 우리 친구들 화학분석 기능사 혹시 공부하셨을까요? 네, 검량선이라 하면 네, 50ppm일 때 네, 피크 면적이 5, 100ppm일 때 피크 면적이 10, 200ppm일 때 피크 면적이 20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요거를 우리 그래프상의 X축, 요거를 Y축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 생각해 보시면 네, 혹시 기억하실까요? Y는 AX 플러스 B 1차 방정식식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요. 기억하실까요?
여기 X값에다가 55 대입하시고 또 110 대입하시고 220 대입하시고 계산을 하시면 A값과 B값을 알게 됩니다. A값과 B값을 알게 되고요. 이 A값과 B값을 알게 되면 우리가 또 샘플에서 면적값, Y값을 알게 되겠죠. 면적값을. 그러면 결국 샘플 농도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 시험 분석한 거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량선 작성은 결국에는 1차 방정식의 식을 구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 우리 표준용액에 대한 1차 방정식 식을 구하기 위함이다 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식을 구하려면 여기 보시나요? x절편, y절편 값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요 x절편 값이 a값, y절편 값이 b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량선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했는데 50ppm은 여기 검량선 안에 잘 들어가 있고요. 100ppm은 요만큼 검량선하고 떨어져 있고요. 200ppm은 또 검량선 안에 잘 들어갔다 하면 이 검량선은 네, 정확하다고 확인하실 수 있나요? 네, 안 되겠죠. 이 그래프를 직선형, 꺾은 선형으로 그리면 결국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죠. 네, 제대로 표준용액을 잘 만들었다 하면 검량선 직선상 안에 표준용액의 포인트 점이 모두 직선 위에 예쁘게 그려져 있겠죠. 요거를 나타내는 값이 뭘까요, 여러분? 직선상 안에 우리 표준용액의 포인트가 예쁘게 들어있다. 네, 요거를 나타내는 값이 결국에는 R 스퀘어 값, 기울기 값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표준용액이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값인지 아시려면 요 R 스퀘어 값, 기울기 값이 확인이 돼야 되고요. 이 기울기 값이 1에 가까워야 정확한 검량선이 작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고요. 분석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39이라고 합니다. 0.999 네, 0.999 이상만 돼도 아주 잘 만든 검량선입니다. 네, 39 정도는 나와줘야 나 실험 좀 하는데 라고 어깨에 뽕 좀 넣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검량선 작성해서 이 작성한 검량선 결국에는 이때 만든 1차 방정식 값에 1차 방정식 검량선 식에 샘플 면적을 대입해서 시험용액의 카페인 농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구해진 카페인 농도는 그 맥심 한 포에 있는 카페인 농도가 아니라 우리가 추출해서 카트리지로 용출해서 뽑아낸 그 시험용액의 카페인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샘플 무게값, 그리고 희석 배수값, 그리고 토탈 볼륨 값까지 곱해주고 나눠줘야 결국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맥심 모카 골드 마일드 커피 그리고 녹차의 카페인 함량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전처리합니다. 이렇게 먼저 커피 씨 가지고 커피 샘플 가지고 추출을 하고요. 카트리지로 카페인 성분만, 카페인 이외의 나머지 성분들은 제외시키고 카페인 성분만 뽑아냅니다. 그 뽑아낸 용액을 가지고 우리 이제 기기 분석에 들어갈 건데요. 기기 분석할 때 장치 준비하고 분석 조건 설정해서 안정화시킨 다음에 분석 리스트 짜서 분석 시작하고요. 분석 결과 계산하는 과정까지 여기까지 하셔야 카페인 함량, 정량 분석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 동영상으로 직접 실험하는 모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